사실 이 영상을 보고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 대표님께서 한마디 좀 조언이나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 이 질문 볼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약간 욱욱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욱하지 마세요. 때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자, 다음 질문 좀 들어가 볼게요. 대표님은 아무래도 브랜딩을 많이 하시고 그냥 진짜 한낱 이름 없는 상품에 정말 진짜 가치를 부여해서 그런 브랜딩 사업을 꾸준히 해오시던 분이에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생각해 보자면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브랜드가 이미 있는 상품을 구매 대행하기보다는 진짜 브랜딩 하듯 구매 대행하라 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중국 쪽을 오히려 더 추천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성비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의도가 맞는 거죠. 네, 추후에 이 네. 제품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거에 더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일본도 좋고 미국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유럽도 다 좋은데 이 제품을 브랜드하기에 가장 좋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딜까 한다면 전 중국이죠. 네. 약간 테스트 배도 되잖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이 상품이 한국에서 잘 나갈지 안 나갈지는 사실 올려봐야 아는 거니까. 네. 네. 정말 신기한 상품을 무조건 브랜드 해야겠다고 수입할 수도 없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게 브랜드에 대한 결국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가 진짜 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그냥 명확하게 인지가 돼 있어요. 대표님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 네. 생각인데요. 지금처럼 최저가가 난무하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결국에는 이 상품에 가치를 주고 스토리를 주는 그런 상품에서야만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아니면은 그냥 이름 없는 상품이고 정말 진짜 내가 원하는 상품인데 난 브랜드 없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입고 있는 옷들 전부 다 브랜드 제품 아닌가요? 그렇죠. 네. 다 원가는 알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 네. 이게 다 브랜드를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도 네. 브랜드를 염두에 두고 맞습니다. 하면은 좋다라는 거죠. 네. 맞죠? 맞습니다. 정확한가요? 아, 정확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비슷해요. 눈이 네. 닮아서 그런가? 관점이 진짜 비슷한데 음. 그러니까 만약에 브랜드를 내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어. 그리고 몇 개를 실패하더라도 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어. 이렇다면 브랜드 해도 돼요. 브랜드 해도 돼요. 시장이 만약 안 좋아? 괜찮아요. 쪼개서 가면 돼요. 가능한데 첫 번째, 대부분이 그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그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그걸 다 일처리해 줄 수 있는 팀원들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가장 최적화된 거, 결국 우리가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 뭔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 뭘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거냐 이거죠. 언젠가 퀀텀 점프할 때 앞단에 보면 중국에서 제품을 가져와서 자기의 브랜드로 가리하는 게 앞단에 있을 건데 이 앞단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의 답이 해외 구매 대행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 구매 대행 출신이잖아요. 아, 네, 그러시죠. 대표님은 이제 네. 브랜딩 출신이고 처음부터. 네. 근데 저는 상품이 많을 때는요, 진짜 340만 개 정도의 모든 상품을 다 검수하면서 올렸던 적이 있어요. 340만 개요? 네, 그러다 저는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품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생기죠. 자연스럽게. 생기죠. 근데 그렇게 올린 게 팔리게 되면은 더 확신이 되고. 생기죠. 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하면서 그거 갖자는 거예요. 맞아. 그걸 갖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상품 보는 눈이 좋냐요. 저는 그냥 가져오면 팔리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가져와서 제가 뭐 딱히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표님이 연구를 하는 거고 한 상품에 네.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연구의 시간이 누적이 되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거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거 근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네, 이건 해봐야 돼. 이거는 그 노가다의 시간을 거쳐야만 돼요. 이게 데이터를 거스를 수 있는 뭔가 인사이트가 생기는 게 그런 부분에서 되더라고요. 그쵸. 그 제가 최근에 추천하는 책 중에 그러니까 다이소 회장님이신 박정부 회장님께서 지은 1000원을 경영하라는 책을 보면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몇 가지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그 회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회장님이기 전이죠. 그 매출이 한참 안 됐을 때, 지금이야 이제 3조 매출이지만 이 막 중국에 가고 뭐 어떤 건 이탈리아가 유명하고 뭐 독일은 프랑스가 유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유명하면서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소싱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몇 년간을 돌아다니면서 몇만 개의 제품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가져오면 팔리겠다, 이거는 안 팔리겠다라는 건 눈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걸 가져왔을 때 딱 가져온 거는 매출이 되고 안 되겠다 했던 건 진짜 안 되는 그런 결과치까지 딱 나오는 거를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이때 엄청 느꼈거든요. 그치. 근데 이 회장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안 써놨어. 왜냐면 이거는
각자가 근데 체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 그냥 몇 년간 그냥 노가다 하면 돼요. 계속 봐. 그러니까 이런 상품의 주기설을 여러 번 접하다 보면은 네. 이 사람 이런 상품은 잘 팔리더라라는 걸 여러 번 본 거잖아요. 그쵸. 이런 상품은 안 팔렸더라라는 걸 그쵸. 여러 번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알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네. 거죠, 진짜로. 결국에는 시간, 노력 그리고 열정 요게 합쳐져서 플러스 이제 긴 시간이 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유튜브에서 그래도 이런저런 매뉴얼을 많이 알려주는데 그런 게 또 틀린 건 또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서 자기 네. 것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들이 저는 그 말 자체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건 없어요. 네. 예, 보면 다 훌륭한 얘기들이고 다만 그거를 실행을 하다 말아서 그렇지. 하다 말아서. 그리고 이제 결과값만 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봐서 그렇지 자기도 맞아요. 그런 이론도 쓸 수 있어요 다. 네. 예. 책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천원을 경영하라 추천 주셨잖아요. 네. 최근에 대표님 채널에서 수능빙의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완전 진짜 너무 막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네. 책 읽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꼭 알아야 되는 내용 몇 가지만 짚어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이제 인문학적 답변이 나오는데 화폐 전쟁은 숭빙이라는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중국에서 나온 책이고 그 음모론에 가깝다라고 평가절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뭐 팩트와 비팩트가 혼재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 책 내용에서도 보면 이거는 명확한 팩트라기보다 소설적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꽤 많이 흥미롭게 있어서. 읽을 수 있는 책은 맞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흥미는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 비팩트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팩트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다기보단 이러한 관점으로 국제금융 질서가 갖춰졌구나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런 마인드로 추천을 하는 건데 이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사업을 해요.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이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말 하면은 이 영상 끄셔야 되는 거죠. 일단 자기 스스로가 솔직하지 그냥 못한 거. 거짓말이죠. 네. 예. 그 말도 자기 자신을 이제 볼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꼭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닌데요. 그러면 일단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돈이라는 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거 아무도 고민 안 해봤어요. 자 그다음 질문이에요. 돈이 어디서 나오죠? 라는 질문을 제가 해봐요. 제가 컨설팅에서 하는 질문인데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돈 은행에서 나오나요? 뭐 이제 이러고 있어요. 돈이 어디서 오죠? 뭐 직장 다니면 회사에서 주나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내가 결국 돈이라는 걸 벌려고 하면서 이 돈의 생리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보지 않는 거죠. 단순히 내가 물건 올려가지고 또 트래픽 올려서 사기 노출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돈의 본질을 우리가 알자라는 거죠. 돈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어떤 법칙 하에 움직이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저는 우리네 인간의 인생이 우주의 법칙하고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주의 한 존재니까. 그렇죠? 이거 납득하시려나요? 예, 납득합니다. 그렇죠? 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경청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중력의 법칙 같은 거죠. 우리도 지금 중력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물리 법칙 가져오면 힘드니까 그냥 뭐 중력의 법칙 정도로만 했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중력에 있고 그리고 실제 사람도 중력이 강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들 보면 중력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따르는 팬들도 많고. 끌어들이는. 네. 좀 투투리님도 10만 구독자에. 네, 인생은 재미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중력이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것처럼 돈에도 어떤 돈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돈의 법칙과 돈의 주기가 있는 거고 돈의 속성이 있는 거고 돈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가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물건 가져와가지고 상위 노출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매출인 거고 진짜 내가 돈을 벌려면 돈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자. 이 차원을 이 개념을 가장 러프하게 알 수 있는 게 수능빙의 화폐 전장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사업도 이제 하는데 확실하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을 돈의 알아야 기본 되니까. 개념. 네, 돈의 질서. 이 돈의 국제 금융 질서를 누가 만들었냐? 물론 이제 그 몇백 년 전에 그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런 이제 여러 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뭐 체이스,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 금융의 계보는 결국 로스차일드 가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700년 전에
2022년 500년 전에 그 국제 금융 질서는 한 집안이 다스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훨씬 더 컴플렉스해졌기 때문에 한 집안으로는 불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도 팩트예요. 근데 이 질서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단순히 내가 물건을 팔지만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돈의 본질과 돈의 질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돈이 어떻게 어떤 구조에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개념을 알고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여기까지는 갖출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영상 보이시려나요? 처음 스타트 출발했을 때 여기까지는 갖출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순간 달라지는 이게 그 돈에 대한 개념을 탑재하고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개념을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책이 사실 이 개념을 정말 깊게 잡으면은 저는 맨큐의 경제학 보라 그래요. 하버드 교수거든요. 저 경제학과 나왔어요. 네, 저도 우리 맨큐의 경제학으로 공부했잖아요. 네, 저도 맨큐 경제학 공부하고 예를 들면 뭐 데이비드 리카도 공부하고 그거 공부해도 돼요. 그거 공부해도 되는데 한 10년 걸려요. 그거 공부하는데 10년 걸리니까 그냥 화폐 전쟁만 보셔도 이거 협찬 아니고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되게 예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오래됐어요. 네. 네. 그리고 뭐 1, 2, 3, 4 계속 나오는데 원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돈을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 조금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돈의 속성을 이용해서 버는데 사실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네. 알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해서 이제 사실 이 영상을 보고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 대표님께서 한마디 좀 조언이나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 질문 볼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약간 욱욱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욱하지 마세요. 때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자기가 1차 목표를 달성을 한 상태예요. 네. 자기 뭐 1차 목표 달성해서 예를 들면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자꾸 돈으로 목표를 많이 정하시니까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뭐 1,000만 원이라 해볼게요. 제가 월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했어요. 그 정도 1차 목표를 달성한 상태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외 구매대행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1차 목표를 달성 못했어. 근데 해외 구매대행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으면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을 할 단계인가 안 할 단계인가를 좀 명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목표의 1단계를 이룬 사람인가 자기가 이뤘으면 그 2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해외 구매 대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땐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멘토를 찾아가서 어떤 그런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자기 목표 1단계를 못 이뤘으면 이거는 그냥 액션을 해야 돼요. 액션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알고리즘에서 뜬 거고 그러면 한 번쯤 도전을 해보시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고 뭐 대표님도 그렇고 처음에 이커머스 시작할 때는 그냥 고민 없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해야 맞아요. 하니까. 네. 그냥 이거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니까 방법이 뭐 없었어요. 뭐 그냥 여기서 죽겠다 했어요. 뒷배가 없었어요. 네. 여기서 죽겠다. 네. 난 여기서 죽겠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열변을 토해주신 전 대표님 오늘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전 대표님 지금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 조금 궁금해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비즈니스의 구조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대가 이제 다 뼈대는 완성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투트레님께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됐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지난번 출연했을 때 실제 이제 그건 팩트고 수직 계열화와 뼈대는 명확하게 갖춰졌는데 이제 각 뼈대들을 이제 더 튼튼하고 이제 굵직하게 만들어서 이 뼈대 위에 계속 이제 층고를 높여서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비치 같은 거 만드는 큰 틀을 이제 저희 사업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4PL 최근에 한 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네스 컴바인. 아네스 컴바인. 네, 그래서 그 물류 사업이 이 전체 사업의 굉장히 중심이 될 거예요.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아시겠지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물류 사업은 그 이익률이 크지 않아요. 노동 집약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 버는 거는 이제 커머스로 벌고 이건 이제 규모를 키우는 역할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요즘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네이버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이거 댓글 달아주세요. 아 여기 댓글? 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PL, 4PL, 3PL과 4PL 큰 차이는 없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물류 대행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물류를 맡길 때 이제 투트랙님 구독자분들이 여기 링크를 보고 온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혜택 이제 고민해서 밑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물류를 네.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몇 개부터 물건을 보내야 돼요? 몇 개까지 제가 직접 하고 몇 개부터 업체에 보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진짜 성장을 하고 싶으면 택배가 한 건일 때부터 보내야 된다가 정답이에요. 왜냐면 택배 한 건을 직접 케어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조금만 더 쓰면 10개고 조금 더 쓰면 이제 20개, 30개 늘어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걸 담당하기 위해서 직원을 들려야 되는 거죠. 자, 이 순간 사업은 정체예요. 이거는 정확해요. 왜냐면 직원이 택배를 신경 쓰는 순간 사업은 정체일 수밖에 없어요. 직원이 택배를 신경 쓴다? 그럼 이 사장도 택배를 신경 쓰고 있는 거거든요. 5배송 하나 날 때마다 사장이 닭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어떻게 할 거야? 자기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뇌라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것도 버거운데 한 가지 일을 뭔가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막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5배송건 막 들어와.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딱 경험하셨을 건데 그럼 이 신경이 일로 쏠려요 또. 그러면 이것도 망가지는 거예요. 막 5배송건 처리하고 누가 실수인 또 하나하나 따지고 제가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이거예요. 말이 길었나 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공감을 해서 제가 네. 첨언을 하는 건데 좋습니다. 단순한 일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걸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내가 회사 정말 켜갖고 2PL로 할 수도 있어요. 1PL이나.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무조건 3PL, 4PL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물류의 흐름을 알 경우에는 3PL을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고 네. 그 이후에 4PL 하는 것도 좋고요. 진짜 되게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물류업체에 물건을 맡기는 건 레버리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써야 되는 포장하고 뭐 합포장하고 테이프 감고 이 시간을 그냥 이제 핸드코스트라고 하는 이제 건당 몇백 원을 더 줘야 되거든요. 택배비는 어차피 나가는 거고 이제 부가세 별도랑 건당 몇백 원 더 나가는 건데 물론 보관료 이런 거 있겠지만 그걸 줌으로 인해서 내가 택배할 때 쓰이는 그 시간을 남 줘버리는 거예요.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하는 사람한테 줘버리고 나는 계속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규모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은 대표님을 모셔다가 레버리지 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맞죠? 요런 것처럼 진짜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 몸은 하나고 내 시급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여러분들 대표들이면 대표 시급이 그 시급 뭐 요즘에 시급 9,600원인가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택배 싸고 있을 시간 없단 말이죠. 그쵸. 그냥 택배 전문 업체에 맡기고 꼭 저희 안에서 컴바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찾아보고 좋은 데 있다 싶으면 맡기고 뭐 더 좋은 데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좋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제가 몇 번 고백했다시피 저는 이제 커머스와 이제 교육으로는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물류는 아무리 봐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규모가 커졌을 때 그냥 규모로 이제 규모의 영향력으로 저는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 이걸 키우는 게 이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키우려면 우리 고객들이 물건이 늘어나야 돼요. 맞죠? 그럼 고객들이 물건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려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하시는 거겠네요. 그걸 제공해 주는 거죠. 교육과 여기가 정확하게는 인프라와 데이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지. 이제 제 고객이 저희 물류에서 안에서 컴바인의 고객이 들어와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다 체크할 생각이에요. 다 체크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또 판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이 물건을 팔 때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저도 되게 다양한 제품들 엄청난 스큐들을 다 관리해봤잖아요. 이 물건과 이 물건은 같은 동색인데 이분은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 자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줄 수 있겠죠. 이 물건 왜 안 가져오시죠? 이거의 동색은 이건데 동류인데 이거는 같이 묶여 있으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류는 아니지만 다른 유야, 이류야. 다른 유지만 지금 시대가 이분 요거 파는데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가 아니라면 한 3개월 후에는 이 제품이 뜨는 게 데이터로 나오는데 미리 이걸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는 데이터 보고서가 나가는 거죠. 오. 근데 이제 물론 냉정하게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은 컨설팅처럼 막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지는 못하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완전 놓치고 있는 부분들 혹은 이제 평생 모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누가 안 알려주면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야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고객이 성장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 고객은 이게 계속 우리와 함께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진짜 고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이런 개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네, 대표님 어떠셨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고 네. 재밌었고 네. 더 편안했어요. 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전효백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